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호주에서 장기간 체류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부터 제가 말하려는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아이들에게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 한국의 아이들하고는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 나뭇잎의 색깔은 당연히 녹색인데 나뭇가지는 갈색으로 그리죠. 나무의 몸통하고. 하지만 호주 아이들한테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 나무를 회색으로 칠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주의 나무는 회색인 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당연히 자라오면서 봤던 그대로 나무를 그리는 거죠. 회색으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처음 호주에 갔을 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교육원을 다녔었는데 그 교육원에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이 교육원에서 과제로 자국의 정경을 그리고 그걸 이제 영어로 설명하는 걸 줬는데 중국인이 그린 그림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유독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하늘을 그려놓고 색깔을 칠할 때 파란색이 아니라 회색깔로 칠하는 겁니다. 우중충한 회색깔로. 얘들은 자라오면서 한 번도 파란색 하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파란색을 하늘색이라고 하죠. 그 파란색보다 조금 연한 색. 근데 이 중국 애들은 이제 하늘색이라는 개념을 호주에 와서 처음 알게 된 거죠. 호주의 하늘은 하늘색도 아닙니다. 사실 더 진합니다. 한국의 하늘보다. 딥 블루 스카이라고 하죠. 근데 얘들은 그 딥 블루 스카이란 말도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금방이라도 공에 쪄들어서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은 우중충하고 무거운 회색 빛깔이 본래의 하늘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가득 찬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와서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라던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인들이 무슨 하늘 색깔을 보고 자라느냐, 살아가느냐 그런 건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한국의 아이들이 보고 있는 하늘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 하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아직은 1년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파란색 하늘을 볼 수 있긴 있습니다. 하늘에 한국에서도. 근데 그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한국에서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더 적어지고 종래에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교육원에서 만났던 그 중국인처럼 하늘을 그리라고 하면 회색깔 하늘을 그리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애들처럼 깊고 푸른 하늘이 하늘 색깔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현재의 모습이죠. 2013년도경에 아직 초미세먼지라는 말도 없었을 때입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죠.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게 한국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그리고 그걸 지인들하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언론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데 그게 진짜 있겠느냐? 뭐 그런 말이죠. 한국인들은 언론을 욕하면서 언론은 하나도 믿을 게 못 된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은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보면 다른 어떤 말보다 언론의 말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어본 일입니다. 인생에서 몇 번 할 수 없었던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 셋이 모이면 없는 산에도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정확한 속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속담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을 하면 없는 사람의 죄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된다. 그걸 실제로 경험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념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걸고 넘어지는 게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했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했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이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왜냐면 걔네들은 나가면 되거든. 이 나라를. 지금 재벌이나 정치인들 2세들 중에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연? 대부분은 아니겠죠. 많은 수가 미국인일 겁니다. 미국인.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과연?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사실 동물이나 인간이나 어떤 가장 절실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의 목숨도 물론 걸린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절실해지는 건 자기 자식의 목숨이 걸렸을 때, 자기 자식의 미래가 걸려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방독면이 없으면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진짜 우리 미래는 없는 거겠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